제일 많이 드시는 원장님부터. 숙취? 많이 먹었으면 잠을 충분히 자야지. 간에서 이제 밤사이에 해독을 하니까 사우나 가서 땀을 빼고 빼기 전에 미네랄도 있고 소금기가 있는 해장국을 먹어. 그럼 전해질을 이제 보충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알코올이 이뇨를 많이 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분이 이제 적어지니까 목이 타고 물을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전해질을 보충을 해야지. 전해질 보충 안 하면 계속 물을 땡기게 되고 그러면 이제 팅팅 붓지. 그 전해질이 맞으면 이제 그 붓는 것도 없어지고 이렇게 술을 많이 원장님 전화 와. 자, 다시 합시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갑자기 민망해지셨는데. 갑자기 현타 왔죠, 원장님 지금. 아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니까 옛날부터 이제 그 칼럼 써달라 뭐 이렇게 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술 해독은 발한 대소변 뭐 발한 리소변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땀으로 이제 시원하게 배출을 하면 그 다음에 해독이 잘 된다는 건데 잠을 못 자면 어차피 해독이 뭐 훨씬 모자라니까 잠 잘 자고 땀 빼고 해장하고. 원장님 그런데 사우나는 아주 안 좋은 거. 조금 만취할 때는 위험하잖아요, 사우나. 아주 위험하죠. 수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억지로 빼는 거니까. 원장님 같이 체력이 좋으신 분이나 술 좀 받으시는 분들이 그러면 모를까. 그래도 위험해. 이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수분 손실 때문에 쇼크 와요. 그래서 그 전해질을 보충을 하면서 이제 땀을 빼지 않으면 땀 빼도 이제 전해질이 날아가니까 소금을 그래서 먹어요. 이제 소금기가 있는 해장국을 먹고 땀을 어느 정도 이제 빼고 하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데 혈압이 없고 이제 건강한 사람들의 얘기가 되긴 하겠죠.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그냥 헛개수 계속 많이 마셔요. 그럼 집에 헛개나무가 있어. 그럼 그거 어떻게 먹는 거야? 그러지 말고 사 드세요. 집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드시려고? 아니 그러니까 술 이렇게 마시면서 이쪽에서 헛개나무 옆에서 가리고 있고 헛개수 파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 그 헛개나무 열매 그게 지구자라고 하는 한약재거든요. 그 한약재가 옛날부터 술 깨는 약으로 쓰던 약이에요. 지금은 상용화 돼가지고 하는 건데 그 나무 열매도 달아요. 원장님 숙취 어떻게 해결해요? 원장님 술 잘 드시잖아요. 아니 저는 근데 숙취를 해소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숙취가 없어. 아 대박. 그대의 간을 꺼내놔야 되고. 지방간이 있지 않을까요? 액상과당에 절여지. 저는 이렇게 좀 숙취가 있게 마셔본 게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거의 안 마시니까. 그때도 했다 멀쩡했던 거예요? 아 저는 얼굴이 금방 빨개져가지고 보통 많이 안 마셔도 많이 마신 것 같아 보여가지고. 얼굴 빨개졌다가 식으면 또 한 잔 마시고 또 식으면 그렇죠. 한 잔 마시고 그렇죠. 그러잖아. 네네. 아 그랬어요. 템포 조절했어? 속았네. 근데 토해본 적도 거의 없어요. 아 술 먹고 나서 토하는 거 그게 갑자기 확 올라와가지고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토하는 거 그런 거는 되도록이면 안 나는 게 좋아요. 하지만 무조건 토하는 건 좋아요. 몸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걸 한토하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옛날에 고전에서는 땀내고 토하고 설사하고 남아서 문제 있는 것보다 설사해서 빼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물 많이 마셔서 설사 나오는 게 차라리 술 깨는 데는 훨씬 좋습니다. 그 이외에 복통이나 뭐 다른 병에도. 아까 얘기한 그 발한 리소변이라고 하는 건 상한론에 나온 이론이에요. 이게 음양 조습의 조절이거든. 인체의 음양과 건조함과 습기의 조절을 얘기하는 건데 알코올이 들어오면 일단 열이 차니까 물이 땡기고 막 하는 거거든. 뜨거운 솥이 있으면 뚜껑을 열면 방열이 되는 것처럼 발한을 시키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땀을 내면 위험하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한방적인 개념으로 발한 리소변도 하나의 한열 조절을 위한 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음양 조습의 균형을 맞추자라고 하는 큰 어떤 대의적인 관점에서 사실은 우리는 얘기하는 거지. 토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식 중에 하나니까. 괜찮은 방법이에요. 토하면 안 된다. 속 이게 다. 아니에요. 위산이 역류해가지고 식도 쪽에 점막을 자극시키니까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알코올이 남아서 소장에서 대부분 흡수되지만 그쪽에서 알코올이 계속 자극을 주는 게 더 해가 더 크다. 너무 자주 토하지만 않으면 습관성으로 하는 것만 아니라면 뭐. 일부러 손 넣어서 손은 씻고선 넣는 게 좋고. 원장님은 술 어떻게 깨요?
저는 일단 숙취를 전 되게 싫어해가지고 그 술 먹을 때 무조건 주종 하나로만 마셔요. 다음날 그래도 숙취가 좀 남아 있을 거니까 자기 전에 한약 중에서 약간 설사시키는 약을 먹고 자요. 먹고 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을 시원하게 가고 음식이 땡기잖아요, 다음날. 예, 그 뭐 그쵸. 혈당 이런 많이 것들 빠져나갈 때문에도 때. 그렇고 이제 음식이 땡기는데 일단 숙취 해소제를 저는 하나 정도 먹어요. 그 다음에 물 많이 마시고 헬스장 가서 운동해서 땀 빼요. 네. 선생님이랑 땀 빼는 거. 땀 빼는 거 별로예요. 근데 이건 헬스 운동에서 나는 거니까. 땀 뺄 시간 있으면 자는 게 나아. 그렇지, 땀 빼는 게 좋고. 푸른 주스 같은 것도 똑같은 거예요. 뭐든 배설을 시키면은 예. 푸른 주스는 완전 막 설사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탈수만 안 생긴다면 그 수준이라면은 다 좋다. 한약 먹는다고 술 안 먹는 거. 그거는 이제 작가님과 술을 먹기 싫어서 한약 얘기를 나 한약 먹는 중이라 아 미안. 기본적으로 다 술 먹지 말라고. 아니, 알아서 하세요 그러는데 저도 술 마시는 거 상관없다고. 네. 술 많이 먹으면 또 건강이 안 좋으니까 술 먹지 말라고는 기본적으로는 얘기는 하는데 괜히 문제가 다른 데서 발생할까 봐. 먹는다고 이제 뭐 약효가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술 먹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내하고만 괜찮아요. 아니 근데 양약 중에서 술이랑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애들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하잖아요. 같이 만나면 무슨 뭐 독성 반응 일으키거나 이런 절대 안 되는 애들이 있기는 한데 근데 한약이 우리가 처방을 했을 때 알코올이랑 무슨 뭐 작용을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는 뭐 사실 없는 거고 한약을 쭉 먹고 있었으면 먹고 있는 대로 한약은 쭉 먹고 뭐 술 마신 날에 술 마실 수도 있고 과음만 하지 말라고 뭐 힘들게만 하지. 아 근데 의사들이 다 술 먹지 마세요 얘기하지. 아유 당연히 환자를 위해서 엄청 사람들이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 거. 그건 되게 좋은 환자고요. 보통은 술 먹는 날 약을 안 먹어요. 그렇죠. 네. 술을 먹어야 되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 환자로 왔을 때 그럼 자기는 어떡하냐? 적당히 해라. 안 먹을 수 없다면 마시면서 하는데 어차피 약은 들어가야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걸 치료하려면 과음하신 날은 드시지 마세요 그러지. 네. 어차피 그 약 버리게 되는 거니까 뭐 그날 전후로는 하루 이틀 먹지 마세요.